좋아요, 구독. 이렇게 해서 오늘 양대 지수가요, 계속해서 코스피가 변동성이 다소 큰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약보합권에서 좀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이 코스피의 수급 상황 보다 잘 지켜보셔야겠고요. 또 계속해서 이제 CES에서 바로 다음 주에 열릴 이 JP모건 관련된 제약바이오주들 수급 이동하는 현상까지 관측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참고를 하시면서요. 지금 바로 여러분 고민이 있으시다면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혼돈이 가득한 장세 속에서 명쾌한 해답을 전해주실 이분 바로 만나봐야겠죠. 저희 김선은 전문가님 바로 옆에 계신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현재로서 사실 이 삼성전자 HBM3E 퀄 테스트가 통과를 하더라도요,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HBM4 양산에 돌입할 예정인 만큼 이게 좀 상징적인 의미 외에 그 이상의 의미는 좀 없지 않을까요? 네, 오늘 이제 삼전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쇼크였죠. 근데 이제 생각보다 주가는 잘 갑니다. 3%대. 그리고 코스피 지수까지 끌어올려지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요 근래 특히나 월요일 날 말씀을 좀 드렸었던 부분이 뭐가 있냐면 삼성의 조금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시장에 지금 우리나라 현재 지수 PBR 자체에 있는 부분, 0.8배에 대한 부분들, 저평가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마무리가 되고 본격적으로 상승 분위기가 좀 나올 움직임이 좀 눈에 들어온다라고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보면은 외인들의 움직임도 요 근래 들어서 좀 상당히 좀 변화가 좀 많이 보입니다. 주목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외인들 흐름 자체가요. 오늘까지 해서 4거래일 연속에 좀 매수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매도세가 일괄적으로 좀 나왔었던 흐름들이 있었지만 이게 좀 바뀌고 있습니다. 흐름 자체가요. 젠슨항의 여러 얘기들, 엔비디아의 하락, 그런 영향에 따라서 오늘 삼성과 하이닉스가 떨어질 거란 불안감, 어닝 쇼크에 따른 불안감이 있지만서도 시장에 보는 외인들이나 기관들의 판단 자체는 다르다는 겁니다. 네.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다는 거. 이따 삼성전자 말씀드릴 거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확연히 바뀌고 있고요. 특히나 코스피 지수를 들어 말씀드려보자면 8월 달 급락 이후에 반등 나왔던 자리 라인을 살펴봤을 때 이런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코스피 밴드의 상황인데요. 똑같이 라인을 그었었습니다. 자, 고점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돌파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바닥에 돌파 저점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 자, 이렇게 간다면은 자연스럽게 올라갔다가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자, 지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이런 식으로 간다면 현재 나름의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가 여기 자리가 눈에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죠. 횡보했던 자리가. 여기 포인트가 얼마인가요? 네. 약 2,600포인트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 2,600포인트까지는 우선은 상승 포인트를 아주 스무스하게 아니면 좀 빠르게 이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가 있나요? 트럼프 2.0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이제 없다는 겁니다.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2.0 리스크 없습니다. 시장은 자연스럽게 이제 저평가 리스크, 저평가가 아니 저평가에 대한 매력도를 가지고 올라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장. 그래서 우선 지금은 계속 강조드리는 건데 제가 최근에 이제 IT 쪽으로 유리기판 보셔야 됩니다. CXL 보셔야 됩니다. 이거 몇 주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월요일은 또 뭐 말씀드렸습니까? 액침 냉각도 보셔야 돼요. 오늘 급등 나오고 있죠. 이따 보여드릴 거지만 자, 이런 흐름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그간에 계속 눌려 있었던 IT 관련주들에 대한 시각 자체가 상당히 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정치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좀 시끄러웠지만 기업에 대한 부분 시끄러웠지만 그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안정화가 되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 자체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리스크가 서로 막 싸우고 있긴 하지만 이게 좀 완충작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시장이 조금 정치 리스크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시끄러웠던 부분들이. 거기에 저평가 리스크 더불어서 트럼프 리스크 자체가 분위기를 보니까 뭐야 2차전지 지원해 준대 미국에서. 금액적으로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보조금 자체가 딱히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네. 그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악재보다는 호재가 많은 시장으로 시장이 지금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외인들의 시각에서 보면은 야, 한국 시장 환율에 대한 그 두려움 이거 중요한 거 아닌 것 같다. 저평가 매력에 따라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를 봐야 되는 거고 그간 꾸준하게 잘 매수했었던 연기금의 승리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연기금은 저평가 매력에 따라서 계속 매수를 해왔었으니까 아시잖아요. 그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은 지금 다시 한번 올바른 상승을 주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보다는 기대를 하셔야 되고요. 삼성의 어닝 쇼크에 대한 부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올해 얼마나 성장할지 어닝 쇼크라 해도 저평가 매력이 더 커져버린 시장입니다. 자, 최근에 뭐 여러 기사들이 있는데 서서히 수면으로 떠오르는 기사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정 회사는 뭐 부동산 가치가 얼마인데 4천억인데 시총이 800억밖에 안 돼. 이런 회사들도 있거든요.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시선 자체가 뭐예요?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이제 싸다. 이 말인지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이 말인즉슨 그가 시끄러웠던 리스크들에 해당했던 부분들이 잊혀지고 있고 시선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어떻게 봅니까? 저평가의 매력도 트럼프 리스크 이제 없다. 있어봤자 제한적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시장 뭐 불편하게 보실 거 없고요. 꾸준하게 상승 줄 거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대형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잘 홀딩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 정도면 오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지난 월요일 그리고 몇 주 전부터 저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삼성전자가 이 잠정 실적 발표한 이후로 이런 슈팅 나와주는 게 굉장히 또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작년 이 반대매매 1위가 삼성전자였죠. 그럼 당연히 이렇게 시장이 회복할 때 가장 먼저 따라가는 종목도 삼성전자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잠시 후에 저희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실 이 IT 테마도 물론이고요. 또 트럼프 2.0 리스크까지 완전히 제거가 된 시장이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 매일 아침 새로운 시황 소식들, 테마주들까지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개장 전에 관심 테마, 어떤 테마 짚어주셨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단키트, 그리고 백신, 유리기판, CXL, 마지막으로 액침 냉각까지 보도록 할 텐데요. 크게 두 덩이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겠네요. 가장 먼저 진단키트와 백신. 이제는요, 이 쿼드라고 합니다. 4가지의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그런 미국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재 이 독감이 2016년 이후로 역대 최고치 환자 수를 기록했다고 하죠. 또 이어서 진단키트와 백신, 당연히 현재 급등세 나와주고 있고요. 또 유리기판과 CXL, 액침 냉각, 저희 전문가님께서 어제도 그렇고요. 또 지난주도 그렇고요.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테마입니다. 정말 이 부분 자세하게 오늘 한번 파헤쳐 볼 텐데요. 전문가님, 어떤 것부터 볼까요? 네. 자, 보면은 우선은 진단키트 백신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진단키트 좀 시끄러웠습니다. 4번째 이제 다시 좀 시끄러운 이 백신 또 이제 뭐 코로나 이슈가 좀 불다 보니까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자, 세니젠 같은 경우가 오늘 보니까요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녹십자 MS 오늘 장중에는 25%까지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자, 수젠텍도 흐름이 괜찮았었고 DXVX 이것도 괜찮았습니다. 자, 그리고 휴마시스도 오늘 장중에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이 종목들은 우선 말씀드리지만 일시적인 겁니다. 네. 좀 IT주들 유리기판 CX에 가는 것처럼 가지 않을 거고요. 올라갔다가 바로 빠집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단키트주들이나 백신주들은요. 치고 빠지는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더 갈 거라고 야 이거 더 갈 것 같아. 웬만한 이런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을 제외하고서는 빠르게 수익 실현하고 나오셔야 되는 전략 말씀드릴 건 참고하시고, 자, 백신 관련으로 유한양행 보면 오늘 14%까지 급등이 나왔었고요. 큐라티스 급등 나오고 있고 차백신 연구소 같은 경우도 급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제약은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똑같습니다. 연속성 자체가 조금 약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뭐 생물보안법 이슈와 엮여 있다면은 조금의 그 상승폭 자체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이쪽에 진단키트와 백신 관련주로서 급등이 나온 종목이라면은 여차하면은 빠질 생각하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수가 들어갔는데 제대로 대응을 못했어. 어떡하지 하고 물리시면 안 되고요.
빠르게 손절하실 생각도 하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기억하시고 꼭 시장을 바로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유리기판 얘기 드릴 건데 유리기판 CXL 액침 냉각. 자, 제가 12월 25일과 1월 휴일 날 1일인가요? 31일인가요? 아마 제가 이제 강의했던 영상이 나갔었을 겁니다. 녹화는 12월 둘째 주에 녹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계속 강조드렸어요. 우리 PD님은 잘 아시겠지만 그 전부터 얘기했죠, 사실. 뭐 얘기했어요? 유리기판 보세요. CXL 보셔야 되고 HBM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난주, 특히 월요일 그저께 얘기했었던 액침 냉각도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종목들은 시장에서 이제 앞으로 그간에 이제 소외받았던 흐름에서 반격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상승을 줄 거거든요.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유리기판 램테크. 어제 제가 일이 있어서 좀 오늘 날짜를 좀 바꿔서 나왔는데 램테크 어제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불과 월요일 날 얘기했어. 그리고 오늘도 현재 27%까지 급등이 나왔어요. 자, 그다음에 필옵틱스. 이것도 말씀드렸죠. 어제 17%로 빠졌긴 했지만 오늘 다시 현재 급등 중에 있고요. SKC 현재 오늘 10%대 상승 중입니다. JNTC 네, 올랐다 빠졌지만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시 HB 테크놀로지도 상승을 줍니다. 자, 유리기판 관련주들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상승을 주도할 것까지 참고하시고 그다음 CXL 볼게요. YC 12%대 급등 중에 있고요. 네오셈 네, 역시나 잘 가고 있고 DI는 좀 올랐다 빠졌지만 흐름 자체는 말씀드리고 난 이후부터 계속 갑니다. 참고하고 보시고요. 엑시콘도요.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걸 알고 있죠. 알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은 올라가는 그림이 포착해 주면 됩니다. 자, 그다음 다시 액침 냉각 넘어가서 삼성공조. 제가 종목 3개 말씀드렸습니다. 삼성공조. 그다음에 오늘 거의 삼성 상한가예요. KN솔. 오늘 많이 올라오고 있죠. 네. 차트 보세요. 이렇게 가요. 그다음에 GST. 액침 냉각 종목들은 요거 3개로 거의 압축이 좀 많이 되는데 뭐 더 있기도 한데요. 이렇게 좀 주로 보긴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 이거 보셔야 돼요. IT의 시간이 다시 왔다는 겁니다. 작년에 그렇게 소외받았었던 이미 뭐 그전부터 많이 올랐었던 HBM 관련주들 다시 이제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될 게 시장이 지금 무조건 이제 뭘 봤을 때 뭐 미국발 리스크, 트럼프 리스크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요. 반영은 이미 다 된 거예요. 2차 전지 신재생 쪽으로 될 만큼 다 됐어요. 더 이상 빠질 때가 없을 정도로 된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때 고통받았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빠졌었던 이런 거. HBM 소외받았던 우리나라 상황. 근데 지금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고 지금 상황에서 눈을 씻고 딱 제대로 뜨고 딱 보면은 그래도 이익이 나는 쪽이 어디냐는 거죠. 이익이 나는 쪽이 어디냐고. 반도체 라인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HBM 가겠고 유리기판 가겠고 CXL 가겠고 액침 냉각 가겠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쪽 가려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보유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분할매수 하셔야 됩니다. SK하이닉스 목표가 31만 원 나오고 이런 상황들이잖아요. 그 흐름을 제가 읽어드렸죠. 미리미리 읽어드렸어요. 그 전부터. 지금은 이제 좀 눈을 뜨이신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좀 올라가니까 네 말이 맞다 그래. 이제는 뭐 잘 가져가 볼게 하실 수 있는데 현 상황에서 더 중요한 거는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요. 현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외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는 그런 시장이라는 게 강하고요. 트럼프 2.0 출발에 대한 그 리스크 자체를 이미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상승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 그 중심에 IT가 있을 겁니다. 네, 아셨죠? 이거 외에도 말씀드리는 건 많아요. 뭐 양자부터 해서 초전도태도 계속 올라갈 거다 말씀 많이 드렸었고 그래서 잘 제가 이쪽 관련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고 특히나 IT 쪽 부품주들 보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는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큰 그림 그릴 수 있으니까 잘 홀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